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의 1단원 걷기를 보는 다양한 시각입니다. 자, 우리 다양한 시각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는 같은 대상에 대한 관점이 다른 글 그리고 형식이 다른 글들을 파악하면서 관점이나 형식에 따라서 내용이나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 뭐가 다르다? 관점이 다르고 형식이 달라지면, 자, 이것을 파악하고 비교하면서 읽을 거예요. 자, 파악하고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자, 우리 같은 화제라 할지라도 글을 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일단 관점이라는 거. 자, 관점은 글쓴이가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글쓴이의 생각, 그러니까 입장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글과 부정적 관점의 글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관점을 알면 글쓴이가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자, 어떤 내용이구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글 속에 담긴 형식. 자, 우리 형식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형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 아무래도 글의 특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에 따라 글의 특성이나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형식을 고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설명문이라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것이고, 논설문이라면 주장하는 글로서 객관적 근거를 들어 독자를 설득하려고 하겠죠. 자, 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용과 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면서 읽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이라는 관용 표현 들어봤죠? 자,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졌을 때, 그리고 몸통을 만졌을 때, 귀를 만졌을 때, 꼬리를 만졌을 때, 이렇게 일부분만 보게 된다면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나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비교하며 읽음으로써 글의 내용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나의 관점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 관점의 글만 읽어서는 좋은 점밖에 몰라. 그러니까 부정적 관점의 글도 같이 읽으면서, 아, 이런 대상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저런 부정적인 면도 있구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관점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 두 자료를 보고 아래의 활동을 해봅시다. 자, 눈 오는 날. 자, 여기도 눈. 자, 눈에 대해서 눈이 오는 것. 전국 곳곳 첫눈 소식. 역시 눈에 대한 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가는 어떤 거니? 눈 오는 날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끼리 만난다. 자, 우리 얘는 시로, 형식은 시. 자, 그리고 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어떤 정서를 담은 글을 쓰고 있죠. 자, 얘는 뭐예요? 신문 기사. 신문 기사는 빙판길이 생길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라. 자, 객관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에서는 시니까, 자, 가는 서정적으로, 나는 신문 기사니까 객관적으로. 자, 가와 나의 표현 형식은 어떤 효과를 주냐? 자, 가는 시기 때문에 서정적인 즐거움, 우리 감정을 느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나에서는
신문 기사였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빙판길이 생길 수 있겠구나.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형식에 따라서 의미나 혹은 내용, 주제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가면 동일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표현하는 형식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 같은 화제에 관해 쓴 글도 글쓴이의 관점이나 글의 형식에 따라 내용이 다르겠지. 동일한 화제를 다룬 다양한 형식의 글을 읽어보고 어떤 관점이나 형식이 더 적절한지 살펴봐야겠어.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할 것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글로써 어떤 관점, 형식이 적절한지 살펴보면서 이번 단원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법정 스님의 직립보행이라는 수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박스 보시면 걷기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고 수필의 형식상 특성에 유의하며 읽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수필의 형식적인 특성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수필이라고 하면 우리 수필은 이렇게 수필이 뭐예요? 바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어요.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어떻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수필은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글이 아니죠. 그래서 형식이 자유롭고 우리 이것을 무형식의 형식이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 소재가 다양해요. 내가 경험한 것 혹은 내가 생각한 것 그 무엇도 소재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우리 이것을 1인칭의 문학이라고 해서 바로 나가 등장하고요. 나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이 안에서 글쓴이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적이고 약간 자기 고백적인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수필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또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제목은 직립보행. 오늘은 볼 일이 좀 있어 세상 바람을 쐬고 돌아왔다. 산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래야 140리 밖에 있는 광주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어? 산에 있다라는 거. 자, 지금 보면 세상 바람을 쐬고 왔다. 산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로.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라는 표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고, 자, 산 속에 살고 있고, 자, 그러면 이 글쓴이, 법정 스님 알고 있죠? 자, 법정 스님 승려입니다. 글쓴이는 승려다 라는 거. 자, 140리 밖에 있는 광주시. 늘 그렇듯이 세상은 시끄러움과 먼지를 일으키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도시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네요. 시끄럽고 먼지를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먼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체국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온 걸음에 시장에 들러 찬거리를 좀 사고 눈 속에서 신을 털신도 한 켤레 골랐다.
그리고 화장품 가게가 눈에 띄길래 손튼데 바르는 약도 샀다. 돌아오는 길에는 차 시간이 맞지 않아 다른 데로 가는 차를 타고 도중에 내려 30리 길을 걸어서 왔다. 자, 그럼 지금 약간 겨울에 이제 걸어오게 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왜 걸어오게 됐지? 바로 차 시간이 맞지 않아서 걸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30리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무슨 경험을 했죠? 차 시간이 맞지 않아서 30리 길을 걷는 경험을 하고 있죠. 자, 논밭이 텅 빈 초겨울의 들길을 휘적휘적 걸으니, 자, 계절은 초가을이고요. 자, 추수도 다 끝났다는 거. 초겨울. 자, 차 속에서 찌뿌드드하던 머리도 말끔히 개어 상쾌하게 부풀어 올랐다. 걷는 것은 얼마나 자유스럽고 주체적인 동작인가. 자, 그럼 이 사람 걷기를 하면서 걷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걷는 것은 자유스럽고 주체적인 동작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밝은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스적스적 활개를 치면서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다. 걷는 것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이동하는 일이다. 자, 걷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글쓴이가 얻게 된 겁니다. 자, 바로 경험을 통한 깨달음들이 나오고 있죠. 걷기에 대해서 깨달은 것. 그럼 어떻게 깨닫고 있니? 굉장히 가치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경험을 통해 걷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걷는 것은 어떻다? 굉장히 좋다, 긍정적이다 라는 거. 흥이 나면 휘파람도 불 수 있고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이르면 걸음을 멈추고 눈을 닦을 수도 있다. 길벗이 없더라도 무방하리라. 상관없어. 치수가 맞지 않는 길벗은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좀 허전하더라도 그것은 나그네의 체중 같은 것. 자, 그러니까 혼자 걸을 때 허전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견디는 자신의 체중과도 같은 것.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분 좀 허전하더라도, 자, 그 나그네는 뭐다? 걷는 사람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그건 좀 허전해도 그거는 자기 혼자 견뎌내야 되는 거야. 혼자서 걷는 일에 생각에 몰입할 수 있어 좋다.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삶의 고개를 헤아린다. 바로 걷기를 통해서 나는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 바로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본다. 바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성찰할 수 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삶의 고개, 바로 앞으로 살아갈 삶.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이게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걷기의 가치가 되겠죠. 우리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은 걷기의 가치. 자,
의미를 통해서 걷기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 자, 인간이 사유하게 된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유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자, 이 사유하게 된 것은 모르긴 하지만 걷는 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자, 바로 인간이 사유하게 된 것은 자, 걷는 일부터. 자, 왜일까? 자, 한 곳에 멈추어 생각하면 맴돌거나 망상에 빠지기 쉽지만 걸으면서 궁리를 하면 막힘없이 술술 풀려 깊이와 무게를 더할 수 있다. 칸트나 베토벤의 경우를 들출 것도 없이 위대한 철인이나 예술가들이 즐겨 산책길에 나선 것도 따지고 보면 걷는 데서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 그러면 바로 사유하게 된 건 뭐 때문이다? 바로 한 곳에 멈추어 생각하면 이렇지만 자, 걸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멈추면 망상에 빠지기 쉽지만 걸으면 쉽게 깊이와 무게를 더할 수 있다. 바로 여기. 글쓴이가 인간이 사유하게 된 것이 걷는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뭐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정답이라는 것.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잃어가고 있다. 이렇듯 당당한 직립보행을. 자, 그러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다는 그 의젓한 자세를. 자, 지금 보세요. 우리들은 잃어가고 있다. 뭐를? 바로 여기 뒤에 이어지는 자, 이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얘를 뒤로 빼줘서 도치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들은 당당한 직립보행을 그리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다는 의젓한 자세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계속 보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우리들은 걸음을 조금씩 빼앗기고 말았다. 바로 어떻게 바라본다? 바로 자동차라는 교통수단. 자, 우리 얘네들은 뭡니까? 바로 현대 문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아까 세상이 아까 먼지와 이런 것들로 돌아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문명을, 도시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생기면서 우리들은 걸음을 조금씩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생각의 자유도 서서히 박탈당하기 시작했다. 붐비는 차 안에서는 긴장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제대로 펴 나갈 수가 없다.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몸뚱이들에게 떠밀려 둥둥 떠 있어야 한다. 자, 바로 붐비는 차 안에서 막 여기저기 떠밀리면서 자, 자기 몸을 가누려고 하는 상황. 자, 그 상황에서는 생각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운전기사와 안내양이 공모하여 노상 틀어대는 소음장치 때문에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안내양 있어 없어? 버스 안내양 없죠. 하지만 이때 당시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던 때야. 그래서 우리 요즘이랑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자,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 정도까지 자, 이때는 안내양이 있었다는 거.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요. 자, 우리는 머리를 비워주어야 한다. 차가 내뿜는 매연의 독소는 말해봐야 잔소리이니 덮어두기로 하지만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편리한 만큼 우리는 귀중한 무엇인가를 잃어가고 있다. 자, 귀중한 무엇인가? 우리 뭐를 잃어버렸죠? 자, 뭐를 잃어버렸니? 바로 걷기를 잃었죠. 걷기를 잃으면서 뭐를 잃었어?
걸음을 통한 생각의 자유를 잃게 되었어. 자, 그래서 걷기를 통해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런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자유도 잃게 되었어. 걷기를 통해서 뭐를 잃었다? 바로 생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잃었다. 자, 바로 귀중한 무엇인가? 바로 걷기를 통한 생각의 자유를 잃었다. 30리길을 걸어오면서 이 넓은 천지에 내 몸 하나 기댈 곳을 찾아 이렇게 걷고 있구나 싶으니 새나 짐승, 곤충들까지도 그 귀소의 길, 귀소라고 하면 자기 사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둥지로.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러니까 그들도 저마다 기댈 곳을 찾아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점, 길을 걸으면서 바로 길을 걸으며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이 사람 승려기 때문에, 승려는 어떠니? 새, 짐승, 곤충, 벌레 그 누구도 죽이지 않죠. 자, 그래서 걔네들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 약간 종교인의 다운, 약간 승려다운 그런 깨달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나는 오늘 차가 없이 걸어온 것을 고맙고 다행하게 생각한다. 내가 내 길을 발로 디디면서 모처럼 직립보행을 할 수 있었다. 자, 모처럼 직립보행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걷는다는 건 뭘 또 포함된다고? 생각의 자유를 누리는 것. 자, 걸으면서 생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라는 거, 혹은 걸으면서 바로 사유할 수 있었다. 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현대인은 자동차를 보자 첫눈에 반해 그것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영영 목가적인 세계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 목가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평화롭고 서정적인 것입니다. 평화롭고 서정적인 느낌의 분위기. 우리 보통 목가적이라고 하면 자연인데 굉장히 평화로운 자연. 그래서 우리 왜 시골의 느낌인데요. 우리 향토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골, 우리 시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게 향토적인 느낌이고 목가적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약간 서양의 시골하면 떠오르는 그런 거 아니? 드넓은 대초원 위에 뭐 양이 풀 뜯고 있고 막 이런 거 알죠? 이런 분위기를 좀 더 목가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 때문에 목가적인 세계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시인의 글이 인용이 돼서 우리 인용되고 있다는 표시, 이인용 표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글쓴이가 시인의 글을 인용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왜 이것을 인용했을까? 바로 자동차 때문에 생각하며 걷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며 편리한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어떻다? 깊이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다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뭘 봤죠? 걷기에 대한 수필 한 편을 봤습니다. 자, 법정 스님은 걷기를 통해서 삶을 되돌아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걷기의 의미나 걷기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바로 걷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다?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걸음을 통해서 사유가 시작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동차 때문에 이 생각의 자유, 자, 이런 것들을 빼앗겼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걷는 것처럼 다른 동물, 곤충까지도 걔네들이 걷는 길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죠. 자, 바로 자동차 때문에 우리의 걷기를 통한 사유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걷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본다? 매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걷기 운동의 효과와 방법이라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목만 봐도 우리 이거 효과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요. 얘는 설명하는 글. 아까 보라색으로 썼었지 참. 우리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해서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하고, 설명하는 글은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형식 단락마다의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흥미를 유발하고 설명할 대상을 소개할 거예요. 중간에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고, 끝에서는 여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독자에게 하는 당부의 말과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 왼쪽에 이 선생님 그림 보세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 자, 우리 목적 뭐라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식상 특징, 처음, 중간, 끝에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처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중간은 어디인지, 그래서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자, 전부 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단락별로 나누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건강한 삶은 우리 모두의 꿈이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만약 누군가 수많은 운동 중 몸에 좋은 운동을 한 가지만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걷기라고 말하고 싶다. 자, 그럼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근데 누구가 하나만 추천해줘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설명 대상이 일단 먼저 나오고 있어. 걷기가 나왔고요. 왜 걷기를 추천하고 있죠? 걷기 운동은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자, 바로 걷기 운동을 추천하는 이 이유 여기 나오고 있고요. 바로 우리 처음 부분 어떤 내용이 나왔다? 자,
간편하고 효과적인 걷기 운동, 바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거, 바로 걷기 운동. 자, 설명 대상 소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처음 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단락. 걷기 운동을 하면 하체가 단련되고 여러 신체 기관의 기능이 좋아진다. 자, 걷기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은지 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고요. 다리의 혈관과 신경은 다른 신체 기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걷기 운동을 습관화하면 다리의 근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 호흡기 등의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높여 동맥경화를 막아주어 심장병, 고혈압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우리 첫 번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요. 걷기의 효과 그 첫 번째. 세 번째 단락. 걷기는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게 두 번째 효과죠. 걷는 동안에는 뇌 속에서 고통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진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또한 걷는 동안 뇌에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 머리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여기가 효과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아니죠. 네 번째 단락이죠.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자, 여기가 효과. 인간은 체온 유지나 심장 박동 등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일정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나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영양 과잉 상태가 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대인은 보통 하루에 300kcal 정도의 과잉 에너지가 체내에 축적된다고 한다.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를 그대로 두면 비만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걷기 운동이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세 번째 효과죠. 효과 3. 자, 그럼 지금 걷기 운동의 효과를 쭉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아볼까요? 5번 단락.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걷기 운동도 자세가 중요하다. 걸을 때는 상체를 바로 세우고 팔과 다리는 자연스럽게 앞뒤로 움직인다는 기분으로 걷는다. 이때 유의할 점은 걸을 때 지면에 닿는 발 동작이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전체가 닿은 뒤 마지막으로 발의 앞끝이 들리는 순서로 걸어야 한다. 이때 몸의 무게중심은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바깥 부분으로 다시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순서로 옮겨진다.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내용 나왔죠? 걷기 운동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걷기 운동의 자세가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전부 걷기 운동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자세. 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여섯 번째 단락.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세게 운동할 거냐? 보폭은 신장의 35에서 40% 정도로 하되 자연스럽게 내디딜 수 있는 정도면 된다. 빨리 걷기 위해 무리하게 팔을 흔들거나 다리를 뻗는 일을 삼가고 평소보다 조금 빠르다는 느낌으로 걷는 것이 좋다.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걷기 전 5분 동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바로 운동의 강도하고 폭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는 뭐라고요? 운동 강도와 폭폭. 자, 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보폭이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정도의 강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번 달라. 걷기 운동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의 경우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걷는 것으로 시작하여 중급 이상의 단계가 되면 일주일에 5번, 1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 자,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바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자, 여기가 중심 문장이고요. 자, 보통 속도로 걸었을 때 1시간에 10,000걸음 정도 걸을 수 있으며 그 정도면 300kcal를 소비하는데 충분하다. 걷기 운동은 다른 운동에 비해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므로 최소 2달 이상은 지속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지속해야 된다는 거. 자, 꾸준히 해야 한다. 라는 거. 자,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중간입니다. 중간. 자, 중간에는 뭐 나왔어요? 바로 걷기 운동의 효과와 방법. 효과. 자,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중간 1, 방법이 나오는 부분이 중간 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8번째 달라. 현대인은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고 노화가 진행될 때 발생하던 성인병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걷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편안한 옷차림과 여유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익힌 후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걸어보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질 것이다. 우리 마지막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자, 꾸준히 걷자는 권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바로 걷기를 추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글은 뭐다? 바로 설명하는 글이다. 자,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바로 걷기의 효과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자, 바로 이것을 알려서 뭐 할 거다? 걷기 운동을 하자고 권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걷기를 권유하는, 자, 걷기를 추천하는 그런 글이다. 걷기를 추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입니다. 옆에 가시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왜 썼다? 바로
걷기 운동을 추천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걷기에 대한 수필 한 편과 설명하는 글 한 편을 봤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가나를 읽고 두 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화제는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둘 다 걷기를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직립보행, 수필이죠. 자, 우리 처음 부분은 오랜만에 도시에 나갔다가 차 시간이 맞지 않아 30리길을 걸어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걷기를 하면서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남은 삶의 고개를 헤아릴 수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라는 것이 편리하지만 걸을 기회를 빼앗겨서 우리는 생각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모처럼 직립보행을 하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차가 없이 걸어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자, 그럼 우리 설명하는 글은요. 우리 처음 부분. 걷기는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뛰어나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중간 1. 걷기는 하체뿐만 아니라 두뇌를 포함한 여러 신체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네. 자, 그래서 뭡니까? 걷기는 하체뿐만 아니라 두뇌를 포함한 여러 신체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 걷기의 효과. 자, 우리 여기가 중간 2. 걷기 운동은 올바른 자세와 강도가 중요하며 자,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는 방법에 대해 정보 전달. 자, 걷기 운동은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추천하는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걷기에 관한 글쓴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나의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자, 우리 가를 쓴 목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깨달은 걷기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는 자신의 경험, 체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걷기의 가치. 걷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나는 정보 전달이죠. 나는 뭐 했다? 걷기 운동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걷기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을 비교해 봅시다. 바로 그 가의 글쓴이는 걷기를 체험하면서 뭐 했다? 삶을 돌아봤고 걷기를 통해 삶을 돌아보는 성찰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의 글쓴이는 걷기가 굉장히 간편하고 효과적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럼 아래 가볼까요? 가와 나가 형식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보고 글쓴이가 이러한 형식을 선택해서 글을 쓴 까닭을 생각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가는 수필. 왜 수필을 사용했지? 바로 자신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니까. 나는 설명하는 글. 왜 설명하는 글을 썼죠? 바로 읽기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형식을 사용했다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의 관점과 형식, 어떤 화제나 대상에 관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관점.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점은 찬성과 반대와 같은 입장 차이일 수도 있고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이라도 글쓴이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쓰일 수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공익 광고를 보고 광고에 담긴 걷기의 관점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연을 살리는 발견. 자,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해 보세요. 자연을 지키고 지구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발자국들을 통해서 나뭇잎 사기를 표현하고 있네요. 바로 우리 여기서는 자, 걷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바로 걷기를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걷기를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자, 뭐 이 걷기의 관점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든지 자,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쓸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다음 두 글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에 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두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것은요. 영화는 자, 신문 기사죠. 얘는 신문 기사. 영화는 기본적으로 허구성을 지닌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창작했더라도 그 영화의 내용이 실제 역사 속 그대로의 모습일 수는 없다. 영화 제작자들은 역사의 시대적 배경과 사건을 탐구해 인물과 이야기를 창조해내고 개연성 있게 표현하는 사람일 뿐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담으려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려면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영화는 창작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했을지라도 작가적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영화에 관한 평가는 엄연히 관객의 몫이다 라고 강조했다. 자, 지금 뭐 했어요? 자, 역사는 자유로운, 그러니까 영화 속 역사, 아무리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자유로운 창작이라는 거. 자, 그래서 뭐 했어? 바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창작물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땡땡땡 감독님, 저는 행복중학교에 다니는 김서연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편집글이 나오고 있죠. 혹은 건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편지 형식의 건의문일 수도 있고 편집글일 수도 있어요. 자,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자, 땡땡땡 감독님, 저는 행복중학교에 다니는 김서연입니다. 이번에 감독님께서 제작하신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의 내용 중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 예술 작품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할 때는 역사의 명백한 사실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점이 다르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관객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편집글을 통해서 자, 뭐 했어요? 우리 신문기사에서는 개인의 창작물이니까 작가적인 표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편집글에서 이 글쓴이 김서연이라는 학생은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문기사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영화 속 역사는 지금 우리 전부 다 대상은 영화 속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요. 얘는 자유로운
창작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뭐 했습니까? 신문기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자,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해서 보도했다. 자, 편집글에서는요, 자, 친근감 있게 이야기하듯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왜곡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친근감 있게 이야기하듯 전달하고요. 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었죠. 했습니다. 자, 관점 중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관점. 자, 바로 영화 속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표현해도 되는지, 혹은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역사는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 그 까닭을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용합을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5의 1단원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관점에 따라서 또 형식에 따라 같은 화제라고 할지라도 내용이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리 글을 읽을 때는 뭐 한다? 바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이 글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 그 형식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의 1단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